처음 한글을 마주한 순간 내 뇌가 이상하리만큼 편안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일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도쿄 출신 언어학자 사카이 히로시입니다. 영어와 프랑스어에도 어느 정도 익숙한 편이지만 그런 언어들로는 결코 느껴본 적 없는 이질적인 명료함과 논리적 질서를 한글에서는 처음부터 직감했습니다. 단순히 모양이 귀엽거나 기호처럼 보인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내가 빨리 이해하고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구조, 그것이 한글이었습니다. 언어학자로서 나는 전 세계 여러 언어의 문자 구조와 인지 처리 체계를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토대학교의 언어인지 연구소에서 다양한 문자 체계가 학습자의 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한글도 연구 대상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영어, 중국어, 아랍어, 일본어 같은 주요 언어들의 학습 속도와 인지 처리 효율성이 평균 60에서 70% 선을 유지한 반면 한글은 무려 95% 이상의 효율성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문자 인식, 의문 처리, 의미 연결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인간의 뇌가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언어는 놀랍게도 한국어였던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분석을 거듭할수록 한글의 정교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음은 발성기관의 형태를 본떠 만들어졌고, 모음은 철학적 원리인 천지인을 기반으로 한다는 설명은 단순한 스토리텔링이 아니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규칙적으로 결합되어 글자를 형성하는 체계, 글자 단위로 분리와 조합이 가능하다는 점, 글자 하나가 하나의 발음을 완벽히 표현한다는 점 등은 인간의 인지 처리 방식과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다시 말해 한글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인간의 뇌가 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자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언어학 분야에서 한글은 학습 시간이 짧고 오답률이 낮으며 문맥 이해 정확도도 다른 언어에 비해 탁월했습니다. 특히 최신 연구에서는 한글을 배우는 학습자들이 다른 문자 체계를 배우는 학습자들보다 인지적 부담이 현저히 낮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는 한글이 가진 구조적 명료함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사실은 나만의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하버드, UCLA, 스탠퍼드 같은 세계적 명문대의 언어학자들 역시 한글을 가장 완벽에 가까운 문자 시스템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글은 시각 인식률이 높고 문자 간 혼동이 적으며 문자의 생성 규칙이 명확해 언어 교육에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연구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동에게 한글을 교육했을 때 뇌의 언어 영역이 활성화되며 뚜렷한 변화를 보였다는 실험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폐 아동은 언어 습득과 감정 표현의 어려움을 겪지만 한글을 통해 발달한 시각과 청각 연계는 단순한 문자 이해를 넘어 소통의 가능성을 확장시켰습니다. 이는 한글이 인간의 뇌 구조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스며드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이 발견을 계기로 나는 한글의 구조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문화적, 정서적 측면까지 깊이 연구하기 위해 1년간의 연구 휴가를 신청하고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의 초빙 연구원으로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나는 거리의 간판들을 보며 느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 문자는 뭐지? 처음 한글을 마주한 순간 내 뇌가 이상하리만큼 편안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나는 일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한자에도 익숙하지만 그런 언어들로는 결코 느껴본 적 없는 이질적인 명료함과 논리적 질서를 한글에서는 처음부터 직감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나는 한글의 역사와 구조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이 1443년에 한글을 창제한 배경부터 그 과학적 원리와 철학적 토대까지 모든 것이 경이로웠습니다. 문자가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 기호의 집합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그대로 투영한 문명적 유산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훈민정음 해례본을 처음 접했을 때의 충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 한글 창제 당시의 과학적 사고방식과 철학적 깊이가 담긴 이 문서는 단순한 문자 설명서가 아니라 언어학의 혁명적 논문과도 같았습니다. 중세시대에 이런 수준의 언어학적 통찰이 있었다는 사실에 나는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나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일본어, 중국어, 영어와 한글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 세 가지 문자 체계가 공존하다 보니 중복 정보가 많고 학습 시간이 비효율적이었으며 의미 파악을 위해선 방대한 문맥 정보를 동시에 분석해야 했습니다. 중국어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문자는 아름답고 역사적 가치도 뛰어나지만 하나의 문자가 수많은 뜻을 갖고 있고 발음은 성조에 따라 달라지며 시각적으로 너무 복잡해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의문 정보가 시각적 문자에 거의 담겨있지 않아
음성 인식과 텍스트 분석에서 효율성이 극도로 떨어졌습니다. 영어는 음성과 철자간 일치율이 낮고 불규칙한 문법이 너무 많아 구조화된 데이터를 학습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예외가 너무 많았고 같은 단어라도 쓰임새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니 문맥을 인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글을 테스트했을 때 모든 게 달랐습니다. 데이터가 정리되기 시작했고 학습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문자의 발음, 의미, 구조가 하나의 규칙 속에 잘 정돈되어 있었고 예외적인 패턴도 거의 없었습니다. 문자 간 혼동도 적고 형태 인식률이 높아 정확하게 문장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해요라는 말 한마디만 봐도 그 감정의 뉘앙스를 문맥과 문법적으로 분석해 긍정적 정서라는 걸 정확히 판별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 연구팀과 회의를 할 때면 늘 비교가 되곤 했습니다. 왜 한국어 학습만 이렇게 효율적이지? 우린 다른 언어 학습에 수십만 문장이 필요한데 한글은 몇만 문장으로도 높은 성능이 나오네? 라는 질문이 쏟아졌죠. 나는 한글이 실제 생활에서도 얼마나 효과적인지 경험해보기 위해 직접 한국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왠지 연구 결과로 확인된 이 언어의 효율성을 내 자신이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정말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발음을 만들고 몇 가지 기본 문법을 익히자 간단한 문장을 읽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디에요 같은 표현들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올랐고 나는 스스로가 꽤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내가 처음으로 한글로 된 문장을 써서 한국인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을 때였습니다. 나는 회의가 연기되었다는 걸 전하려고 번역기와 사전을 참고해서 오늘 회의는 늦어졌어요 라고 보냈는데 돌아온 반응은 냉랭하고 어딘가 서운한 기색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무례하게 들릴 수 있어요 라는 답이었죠. 또 다른 날에는 한글 기사에 댓글을 달아보았는데 내 의도는 긍정적인 칭찬이었지만 오히려 반말처럼 느껴져 비공감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글은 분명히 구조적으로 간결하고 논리적인 문자지만 그 안에 담긴 뉘앙스와 정서, 문화적 맥락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글은 인지적으로 이렇게 쉽게 이해하는 언어인데 왜 나는 자꾸 실수하고 오해를 일으키는 걸까? 혹시 한글이라는 언어가 오히려 지나치게 정교해서 비원어민에게는 함정이 될 수도 있는 걸까? 하지만 그 불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시 한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 건 다름 아닌 한국인들의 태도와 배려 덕분이었습니다. 내가 실수한 메시지를 보냈던 친구는 며칠 후 한글의 높임말 체계와 뉘앙스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해 주었고 실제 대화에서는 오히려 유쾌하게 넘어가 주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한글의 표현력과 정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과 콘텐츠를 추천해 주었고 내가 잘못 이해한 표현 하나하나를 정성껏 알려주었습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인지적으로는 효율적인 언어이고 인간에게는 정서적으로 깊이 있는 언어라는 것을. 처음엔 뇌가 쉽게 처리한다고 해서 문화적 뉘앙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지만 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인간만이 이해할 수 있는 느낌이 한글 속엔 숨겨져 있었고 그 감정의 결을 경험할 수 있는 언어는 세상에 몇 되지 않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일 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마음까지도 이어주는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내게 더 큰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인지적으로 효율적인 문자를 찾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인간다움을 담을 수 있는 언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한글은 바로 그 가능성을 가진 문자입니다. 내가 한글에 대해 느꼈던 진정한 전환점은 그저 문법적 실수를 바로잡는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인간적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인 동료 중 한 명이 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카이 선생님이 쓰는 한국어 정말 감동적이에요.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 마음을 다 느낄 수 있어요. 그 순간 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완벽하게 쓰지 못해도 그 안에 담긴 진심이 전달되는 언어, 그게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나는 이후 더 많은 한국인들과의 소통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이 언어가 단순히 정보 전달의 수단이 아닌 마음을 전달하는 도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친구가 나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때 썼던 잘 다녀와요라는 문장 하나에서 단순한 배려 이상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어나 영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말투와 존중, 다정함이 한 문장 안에 녹아 있었던 거죠. 나는 더 이상 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 문자를 배우는 사람으로서 이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의 세계관과 감성을 조금씩 알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단지 한글을 연구한다는 차원이 아닌 한글을 함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1년간의 한국 연구를 마치고 교토로 돌아온 후 나는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인지적 효율성과 정서적 표현력이라는 주제로 일본 문부과학성의 대형 연구 지원금을 받게 되었고 교토대학교와 서울대학교의 공동 연구팀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구팀은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언어학습과 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학령기 아동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을 때 나타나는 인지적 변화와 그것이 일본어 학습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글을 제2외국어로 배운 일본 아동들은 영어를 배운 아동들보다 언어적 유연성과 의문 인식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이는 일본어 능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한글의 논리적 구조를 학습함으로써 수학적 사고력도 함께 발달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일본 교육부에 제출하면서 나는 일본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한글 교육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단순히 이웃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차원이 아니라 아동의 인지 발달과 언어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적 도구로서 한글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성공적인 연구 결과는 세계 언어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옥스퍼드대학교, 베를린 훔볼트대학교 등에서 초청 강연 요청이 쇄도했고 나는 전 세계를 돌며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교육적 가치를 알리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특히 유럽의 언어학자들은 로마자, 알파벳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를 가진 한글의 구조적 명료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언어학자 피에르 듀퐁은 한글은 언어학의 미래를 보여주는 창이라고 평가했고 독일의 인지언어학 연구소는 한글 기반의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UNESCO에서도 한글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하여 전 세계 문해율이 낮은 지역의 교육 프로그램에 한글 기반 학습 방법론을 도입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와 남미의 일부 지역에서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모국어를 한글 체계로 표기하고 학습함으로써 문맹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지금 나는 일본어, 중국어, 영어 등 주요 언어권 학습자들을 위한 한글 기반 언어 교육 방법론을 개발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어를 가르치는 방법이 아니라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활용해 다른 언어를 더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한글은 더 이상 한국인만을 위한 문자가 아닙니다. 한글은 언어의 진화를 담은 코드이며 인간의 인지 발달과 소통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진지하게 주장합니다. 한글의 보급과 연구는 단순한 문화, 유산 보존을 넘어 인류의 교육과 소통 방식을 혁신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나는 이제 한글을 단순한 문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의 철학이고 하나의 과학이며 무엇보다 하나의 미래 언어입니다. 만약 우리가 인류의 소통과 교육의 미래를 그린다면 그 중심엔 반드시 한글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수많은 언어를 연구했지만 인간의 인지 구조와 가장 잘 맞는 문자는 오직 한글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 인류 문명의 중요한 열쇠를 품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는 그 가치를 전 세계가 함께 나누고 발전시켜야 할 때입니다. 한글은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계가 준비할 차례입니다. 나의 이 여정이 언어를 사랑하는 모두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문자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인류의 미래를 품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언어가 바로 이 작은 한반도에서 만들어졌다는 것. 그 이름은 바로 한글입니다. 이상 사카이 히로시, 교토대학교 언어인지 연구소 교수였습니다.